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위엔남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조전을 보내시었습니다. 조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노이 위엔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앞. 나는 위엔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웬푸종 동지가 애석하게도 서고하였다는 비보에 접하여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전체 조선인민과 나 자신의 이름으로 위엔남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위엔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 위엔남 인민과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웬푸종 동지는 호지명 동지의 사상과 염원을 받들어 위엔남 당과 국가의 강화 발전, 인민들의 봉의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으며 2019년 3월 하노이 순회 상봉시 이룩된 합의 정신에 맞게 조선과 위엔남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승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웬푸종 동지는 비록 서고하였으나 그의 불멸의 공적은 위엔남 인민의 혁명 투쟁사와 두 나라 친선의 역사에 길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나는 위엔남 당과 정부와 인민이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고 사회주의 위협을 계속 힘있게 전진시켜 나가리라고 확신합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은. 주체 113 2024년 7월 19일 평양. 인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음정 속에 나라의 곳곳마다에는 현대적인 의료 봉사 기지들이 일떠서 사회주의 보건 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문수지구에 자리 잡은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에도 우리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자욱이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연구소 건설은 우리 여성들이 건강 증진을 위하여 언제나 마음을 쓰신 오보이 장군께서 이제 몸소 발휘하신 이런 건설 대상입니다. 오보이 장군님이 강력한 당부를 빛나는 현실로 꼽히시기 위하여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2012년 6월 30일 우리 연구소 건설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날 건축공사는 기본적으로 끝났다고는 하지만 아직 이제 여기저기 이제 흙먼지 나리는 이런 건설 현장에 찾아오신 경의하는 총비서님께서는 자신께서도 이 건설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뜨겁게 말씀하시면서 건설장이 여러 곳을 다 붙이고 다 돌아보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님께서는 평양산원 유선 종양연구소는 오보이 장군님께서
몸소 발기하시고 설교도면까지 친히 도와주시면서 특별히 가심하시던 대선이라고 이게 뜨겁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유선 종양연구소를 건설하는 것은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여성들 속에서 발생하는 유선증과 유선암을 예방하고 철저한 치료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통비서 동지께서는 유선 정량연구소 건축공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림상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 있는 의사들과 연구사들을 연구소에 배치하며 유선증과 유선암 치료에 필요한 첨단 설비들을 그준하게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하시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세워주셨습니다. 여기 이 다목소 렌트겐 설비와 CT, 유관 내시경 설비를 비롯한 첨단급이고 값비싼 의료 설비들은 다 우리 경리하는 청주동지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 어머니랑의 은정 속에 마련된 50여 종의 수많은 의료 설비들이 현재 지금 환자 치료 사업이 적극 이용되고 있습니다. 의료 설비들만이 아닙니다. 운영 설비와 지원은 우리들이 입고 있는 위생복과 환자복, 실내와 모자에 이르기까지 다 우리 여성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시는 경리하는 청주동지의 세심한 사랑의 손길이 무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개원을 며칠 앞두고 또다시 유선정량연구소를 찾으신 경리하는 통비서 동지께서는 첨단 의료 설비들을 꾸준하게 갖춰놓은 데 맞게 여성들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함으로써 유선증과 유선암을 미리 예방하고 조기에 적발해서 치료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연구소가 자기 첫걸음을 내딛는 날은 2012년 11월 6일입니다. 바로 이날은 위대한 장모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시기 평양선언에 현대적인 유선정량연구소를 꾸려줄 때 대한 간곡한 가르침을 주신 날로부터 꼭 1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사연 깊은 이날부터 문을 연 우리 연구소로는 지난 10여 년 동안에 여성들이 찾아와 의료봉사를 받았습니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2차례의 검진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수술치료와 화학치료, 물리치료를 비롯한 지금 평양 산원 유선정량연구소의 의료 일꾼들은 우리 여성들에 대한 경리하는 통비서 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깊이 새겨안고 치료 예방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내 조국의 하늘가에 돈숭의 축포가 터져오른 때로부터 이른 한불기의 연륜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그날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세계 전쟁사에 득기할 위대한 전승을 안아오시어 우리 국가와 인민을 영웅조선 영웅인민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은 날이 갈수록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더 깊이 간직되고 있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첫 시기부터 위대한 실현님께서는 조국 소전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군 용사들에게 어떤 표창과 수훈을 줘야 하겠는가를 두고 깊이 마음쓰셨습니다. 1950년 6월 26일 위대한 실현님께서는 역사적인 방송연설을 하신 다음 인차 최고인민의 상임위원회 일꾼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우리 실현님께서는 일꾼들에게 조국보의 성전에서 영감성과 영웅성을 발휘한 우리 인민군 군인들을 표창하기 위해 국민의 최고 용예인 공화국 영웅칭호를 제정해야 하겠다고 전투 승리를 보장하는 데서 위운을 세운 병사들과 지휘관들에게 수여할 훈장도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표시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수련님께서 전쟁 개시 후 최고인민의 상임위원회 주신 첫 과업은 다름 아닌 우리 인민군 군인들에 대한 표창문제였습니다. 위대한 소령님의 세심한 보살피심 속에 전쟁 개시 후 5일 만인 1950년 6월 30일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제정함에 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세상에 발표됐습니다. 영웅칭호 제정과 관련한 정령이 발표된 지 보름 만인 1950년 7월 15일 우리나라에서 첫 공화국 영웅들이 배출됐습니다. 미제 침략군 지상부대와의 첫 전투인 오산 공격 전투에서 우리 인민군의 본때를 보여준 제4보병사단 제18년대 연대장 리훈 동지, 그리고 내척의 오래정으로 세계 해전사의 기적을 창조한 이오래정대 지휘관들이었던 김군옥, 리완근 동지들, 그리고 서울해방 전투에서 우리 조선인민군 땅크병의 무비의 용감성을 발휘한 존기련 동지, 세계 공군사에 없는 기적을 창조한 리문순, 김기옥 동지들을 비롯해서 각 군종 병종 부대들에서 전쟁의 첫 시기에 특출한 위운을 세운 11명의 군관 병사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가 수여됐습니다.
우리 조국의 첫 영웅들은 창건된 지 불과 2년밖에 안 되는 조선인민군의 평범한 군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위호는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가는 스라의 천만 전사들을 온 세상이 보란 듯이 내세워 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감높이 빛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3년간에 배출된 600여 명 영웅들의 감높은 생운, 조국을 피로써 사수한 영전사들의 위온도 위대한 수령을 모실 때 더욱 빛난다는 것을 우리 역사의 진리로 새겨주고 있습니다. 공화국의 첫 영웅들이 태어난 그날로부터 시작된 영조선의 자랑찬 역사는 위대한 당의 손길 아래 우리 조국 정사의 가장 빛나는 기적과 위온의 배지들을 아로새기며 세세연년 길이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각지 일꾼들과 근루다들이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와 센바람에 의해서 농작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는 데 맞게 각지에서는 폭우와 센바람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는 방하천 공사를 마감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큰 물과 태풍으로부터 한 폭의 곡식도 잃을 수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능력 있는 일꾼들로 재해 방지를 위한 지휘조를 조직하고 큰 물 피해 위험도가 높은 강하천들에 대한 정리 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는 큰 물 피해 위험도가 높은 하천이 4개 있는데 그중에서 염송천과 운전천 하천 공사는 이미 끝나고 주둔천과 복성천 공사가 현재 마감 단계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사량이 제일 방대한 것이 여기 주둔천입니다. 물량이 방대한 것으로 하여 홍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종전의 하천 너비를 4배로 넓히고 강바닥을 깊이 파면서 제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중기계와 연료 세멘트를 비롯한 모든 자재를 더해서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는 데 맞게 우리 군에서는 모든 역량과 수단을 통동하여 방하천 정리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바닷가와 연결하는 다리들의 통수 능력을 높이기 위한 공사도 진행해서 농작물의 높고 안전한 수확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불리한 자연기후 조건을 이겨내고 올해에도 기후의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의지 않고 남포시의 일꾼들과 근루자들이 방마철 기간에 있을 수 있는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시적으로 온천군이 논면적이 제일 많은 군인데 여기 안속12 관문이 보호하고 있는 논경지만 해도 온천군 소화농장, 안속농장, 평안남도 중산군 풍종농장, 만풍농장을 비롯해서 10톤 정도나 그래서 시에서는 여기 안속12 관문 대보수공사 계획을 세우고 장마철전으로 끝냈습니다. 이와 함께 기상신문국가의 기밀한 용계 밑에 바닷물이 들어오는 시간과 나가는 시간에 따라 물을 쭉 뽑을 수 있게 수문관리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전원 회의 결정관절에 떨쳐 나선 여러 단위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상반년 기간 이룩한 성과를 계속 확대하면서 제품의 질을 보다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 있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만경대 혁명사적지 기념품 공장에서는 솔비들의 기술 개조와 생산 공정의 현대화를 질 제고의 중요한 방도로 틀어지고 이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진 과학기술 자료들을 공장 실종에 맞게 받아들이면서 생산 솔비들의 종기 보강 사업을 목적 지향성 있게 추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품들의 규격화를 보장하면서 생산자들이 기술 규정과 표준 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류제약 공장에서는 호료약의 AX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적극 탐구 도입해서 모든 제품들이 의학적 기준에 철저히 부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려약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는 우리 공장의 특성에 맞게 규격화되고 표준화된 X들을 생산 보장할 수 있는 공정들을 새로 확립해 놓고 부지를 펴나가고 있습니다.
자체 기술 역량에 철저히 의거해서 약초들의 성분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자동격압 충전기를 비롯한 설비들도 갖추어 놓고 원료와 제품들에 대한 질지표 분석을 엄격히 진행할 수 있는 체계들도 새로 확립해 놓았습니다. 특히 우리 공장 제품을 이용하는 인민들의 의견도 항시적으로 여회하고 생산된 의약품들에 대한 질 품평회를 주에 1차 이상 진행하면서 이것이 종업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여나가는데 이바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이면서 질 제고를 위한 경쟁 열의를 거저시키고 있는 강선 비닐방막 공장의 종업원들입니다. 당장의 제8기 제10차전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어나가자면 자체의 기술 역량과 인재 역량을 적극 개발시켜 구들을 핵심으로 해서 대중적 기술 혁신을 힘있게 불려나가야 합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과학기술 보급실에 선진 과학기술 자료들을 정상적으로 구축해 놓고 종업원들이 제출한 현실성 있는 제안들을 즉시에 생산에 도입하고 구들에 대한 평가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수지 벽판을 비롯한 여러 종의 새 제품이 개발되었고 16명의 종업원들이 다양한 증서를 수여받았습니다. 군 제124년대 간병들을 찾아 경제선동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재령군 지방공업공장 건설장을 찾은 혁명학원 본아들은 혁명적 기백과 열정이 넘치는 선동 공연으로 지방발전 20승 10정책 관철의 전구들에서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이곳 군인 건설자들을 고매해 주었습니다. 본아들은 군인 건설자들이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을 현실로 꼽히기 위한 정의로운 사업에서 혁명 강군의 비용을 높이 떨칠 것을 호소했습니다. 당의 품속에서 주체혁명력의 명령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희생자들의 씩씩하고 격동적인 공연은 당의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을 결사의 실천으로 받들어가는 군인 건설자들의 혁명력 투쟁열을 대가해 주었습니다. 당이 부르는 것에 인생의 좌표를 정하고 청춘의 아름다운 이상과 희망을 꽃피워가는 우리 청년들의 애국의 전통이 대거조 진군길에서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강도의 수십 명 청년들이 당주강연의 제8기 제10차전을 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경제건설의 주요 전구들로 힘찬 보물을 내짚었습니다. 당의 부름에 호응해서 새로운 개발지로 앞을 다투어 달려갔던 전 세대들의 정신세계를 본받아 만포시, 초산군, 성원군, 자성군, 동신군 등의 청년들은 원료기지 사업소와 염소목장, 건설여단, 농장들에서 당의 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울 드높은 요리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4세 전원의 결정 관철을 위한 사회적인 검토의 제도 조직을 마다해서 노력하고 보신 강력한 의지로 애국 청년의 출지하는 명은 남김없이 떨쳐져 나가겠다는 것을 굳게 규명한다. 모임이 끝난 다음 탄원자들을 위한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탄원자들은 솔리마 시대의 청년 선구자들과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처럼 당과 혁명에 대한 충성을 도없는 용예로 자랑으로 새겨 안고 새로운 혁명 초소마다에서 애국 청년의 기계를 남김없이 떨쳐갈 결의로 가슴 끓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으로 밝은 사회주의 대가정에 새 쌍둥이들이 늘어나 흥하는 대저국의 자랑을 더해주는 속에 평양산원에서 546번째로 출생한 새 쌍둥이가 만 사람의 축복 속에 19일 태어났습니다. 새 쌍둥이의 어머니는 평안남도 북창군 회안노동자구에서 사는 리순이 여성이며 아버지는 북창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풍곡청년탄광 노동자입니다. 지난 2월 새 쌍둥이 임신부로 확진돼서 평양산원에 입원한 리순이 여성은
오므니당의 사랑과 은정 속에 꿀을 비롯한 보약제와 갖가지 영양제들을 쓰면서 최상의 의료상 방절을 받았습니다. 평양사련 의료 일꾼들은 과학적인 치료 대책을 세우고 정성을 다 바침으로써 딸 셋쌍둥이를 무사히 출생시켰습니다. 저는 평범한 평양노동자입니다. 둥글붙은 평양산원에서 우리 자식들이 튼튼하게 태어나는 걸 보니 정말 무슨 말로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모는 앞으로 나라에 더 많은 일을 하고 또 우리 자식들을 나라의 훌륭한 기둥감들로 키워나가겠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평양사련을 나서는 셋쌍둥이와 그의 부모들을 이곳 의료 일꾼들이 따뜻이 바래주었습니다. 레바논 애국영양 조직인 히즈볼라후 총비서가 17일 한 텔레비전 방송 연설에서 이스라엘과 계속 싸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히즈볼라후는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계속되는 한 싸움을 중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이스라엘이 주제넘게 레바논 남부의 민간인들을 공격한다면 그에 대응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전에는 표적으로 되지 않았던 새 유태인 정착촌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그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티나 민간인들을 살해한 책임은 그들에게 무기를 대준 미국의 전적으로 있다고 단죄했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극심한 고온과 열파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5일 이탈리아의 대중보도수단이 밝힌 데 의하면 지난 주말에 기록적인 고온 현상으로 열파가 들이닥쳐 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보건성은 12개 도시에 경보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그리스에서는 전반적 지역에서 며칠째 고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43도씨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해당 기상기관은 앞으로 기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하면서 고온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얼마 전 세계 기상학자들이 극지방들에서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다는 연구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기후변화의 후가로 안데스 산줄기와 알프스 산줄기에서 대규모적인 빙하 녹음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2100년에 가서는 알프스 산줄기에서 빙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얼음은 햇빛을 반사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이러한 얼음과 눈이 녹아내리면 햇빛 반사력이 낮아져서 태양열 에너지가 지구에 더 많이 흡수되게 되며 결국 기온이 상승하고 빙하 녹음도 가속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빙하 변화 과정이 지나치게 빨라지면 지역의 수문 현상을 포함해서 세계 물순환의 많은 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어느 한 과학 잡지에는 빙하 녹음 현상이 바다 물면 상승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평가한 연구 자료가 게재됐는데 그에 의하면 세계 평균 기온이 2도씨 높아진다면 2100년에 가서 세계 바다 물면은 약 1m까지 높아져 바닷가에 위치한 대도시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빙하 사멸의 기본 원인인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관건적인 대책을 시급히 세우지 않는다면 인류의 생존활동에 보다 엄중한 후과가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부문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수술용 봉합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봉합실 제작에는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천연 콜라겐 섬유나 합성 섬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이용됩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합성 섬유를 이용해서 봉합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생산 과정을 보면 우선 장력계를 이용해서 재료의 당김 세기를 검사합니다. 다음 사람의 체온과 수분 함량 등을 가상해서 만든 특수한 용기 속에 넣어서 봉합실의 흡수 정도를 검사합니다. 검사 기준에 도달하는 실은 절단 시 빔이 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용 풀을 바른 다음 수술용 바늘에 보정해서 포장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수술용 봉합실은 품질이 좋고 인체에서의 조직 반응이 없으며 소독하기에도 편리하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잠수용 존지입니다.
이 존지는 약 90m의 바다 깊이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잠수용 존지는 유리 소미와 합성한 수지 재료를 성용해서 만든 것으로 해서 매우 든든하다고 합니다. 존지에는 총 9개의 레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바깥쪽의 레드등은 일반 조명을, 안쪽의 레드등은 국부 조명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충전식으로 된 이 잠수용 존지는 한 번 충전해서 65분 동안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밝음도는 승용차의 전조등보다 높다고 합니다. 이 잠수용 존지는 방수성이 좋고 높은 물 압력에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깊은 바닷속에서 이용하기에 매우 편리하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장마전설이 영향을 받아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평안북도, 자강도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는데 17시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9.8mm였습니다. 특히 우이주와 신의주에서 3시간 동안에 50mm 이상의 폭우가 내렸고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선 현재까지 50mm 이상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17시까지 전국적으로 비 내린 상태를 보면은 평안북도에서 가장 많이 내렸고 함경북도와 양강도를 비롯한 북부의 여러 지역에선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비는 현재 여러 지역에서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서 어제보다 3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장마전설의 영향으로 함경북도의 대부분 지역과 라선시에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장마전선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정착해이고 특히 함경북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과 라선시에선 한때 강한 소낙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평안남북도의 여러 지역과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40 내지 80mm의 비가 또 내릴 것으로 예견되므로 이 지역들에서 폭우와 많은 비 주의 경보는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2 내지 3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이 예견되므로 이 지역들에서 센바람주의 경보가 발표됐습니다. 때문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선 폭우와 많은 비, 센바람에 위한 피해가 없도록 계속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10도 정도겠습니다. 내일 북부 내륙과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고 일 평균 상대 습도도 70%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폭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함흥 지방으로서 3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정착해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새벽 한때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정착해야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정착해야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정착해야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오전에 주로 개인 후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정착해야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정착해야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정착해야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정착해야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강한 소낙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정착해야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새벽 한때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정착해야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정착해야겠습니다. 내일 조선 소해 해상에서 22일과 23일 평안남북도 해상에서 중급경보, 내일 조선동해의 먼바다와 22일과 23일에 황해남도 해상에서 23일 조선동해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조선동해의 가까운 바다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로 일겠으며 먼 바다에서는 남서풍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으며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남서풍이 매우 강하게 불다가 오전부터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다가 점차 낮아지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평안남북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23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평안남북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매우 강하게 불다가 조금 약해지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22일부터 24일까지 조선 소해안에서 해일 경보입니다. 22일 오전에 조선 소해안에서 50 내지 100cm의 해일이 높은 만조와 겹쳐 것으로 예견됩니다. 23일 오전에 평안남북도 해안에서 100 내지 150cm, 황해남도 해안에서 50 내지 100cm의 해일이 높은 만조와 겹쳐 것으로 예견됩니다. 24일 오전에는 조선 소해안에서 50 내지 100cm의 해일이 높은 만조와 겹쳐서 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기간에 강풍과 높은 물결, 해일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농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선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